안녕하세요. 순리 다운스테이트 병원의 소아과 3년차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저기 뉴욕에서 레지던트로 살기에 경제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국에서 레지던트 하는데 돈도 많이 든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오기 전에 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비싼 뉴욕에서 이제 렌트를 하게 돼서 더욱더 걱정을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어떻게든 뭐 살고는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원래 물가가 굉장히 이제 비싸기로 뉴욕은 유명한데요. 실제로 굉장히 비쌉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연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사실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련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문의로 혹은 그냥 일반의로 이렇게 버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연봉으로 이렇게 물가가 비싼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고 또 이제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지 또 그런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어, 그 돈을 쓸 때도 물건 값이 이제 표시된 거에 더해서 항상 세금이 붙여서 추가로 나오고요. 그거는 이제 물건에 따라 다르고 또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른데 대충 한 뉴욕은 대충 한 9%에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해진 가격보다 더 나온다고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도 한국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이제 네트로 많이 계약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받을 때도 이제 세금을 떼고 받기 때문에 그 정해진 연봉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연봉 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적은 금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간에 이제 알려진 것 중에 미국이 대체적으로 물가가 싸다,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제가 실제로 살아본 바에 따르면 기름값, 그러니까 차 주유비랑 뭐 먹을 거 중에 피자나 고기 종류나 유제품 그 정도 빼고는 한국보다 여기가 비싼 것 같아요. 네, 좀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 연봉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그렇 그 뉴욕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뭐 뉴욕뿐만 아니라 아마 대도시는 좀 그럴 텐데 대도시는 이제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연봉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줍니다. 뉴욕시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 레지던트들은 연봉을 대략 한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계약을 하고요. 어,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다른 그러니까 대도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레지던트 하시는 분들은 4만에서 5만 뭐 그 정도 대충 한 5만 정도에서 이제 연봉을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긴 하지만 이제 물가가 한 20%더 받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조금 더 힘들죠, 사실은. 어, 많이 쓰는 만큼 더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주니까. 그래서 이제 6만, 7만 달러면은 이거 실제로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뉴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이 이제 주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그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실수령액은 한 달에 3천에서 4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제가 있는 병원은 2주에 한 번씩 그 이제 그 돈을 주는데
2주에 한 번씩 그 주는데 부양 가족이 없는 친구들은 한 1600에서 1700 정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대충 한 3500 정도 받을 거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좀 적게 떼서 2주에 한 2000에서 2200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로 치면은 대충 한 4500, 5000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미국 세금 계산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지역을 넣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한 달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1년차 때 연봉이 6만 5천 정도 였으니까 이러면은 세금 기타 등등 떼고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이제 한 달에 4,130달러 정도 된다. 원래는 5,417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세금을 떼면 이렇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J1 비자로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J1 비자로 오면은 거의 유일하게 좋은 점은 세금 환급을 이제 전부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J1 비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교환 비자라서 그리고 특별히 몇몇 나라들만 이런 혜택이 있어요. 첫 두 번 피스칼 이어 2년은 어, 연말 정산 때 냈던 세금을 전부 다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이랑 인도랑 한 두세 개 더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피스칼이어기 때문에 그 미국은 레전트를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처음 이제 7월 달에 시작해서 그 해 말까지가 이제 첫 1년이로 그러니까 반년만 쳐주는 거죠. 그 다음 해 1년.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이제 1년 반 어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제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J1으로 처음 왔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J1으로 미리 와서 연구 같은 거 하다가 레지던트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2년이 지나버리면 요건 이제 못 받고요. 그런데 이게 세무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J1 비자의 그 세금 환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세무사한테 맡기면 그냥 늘 하는 대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부 받는 거에 제가 볼 때 한 반도 못 받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잘 아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J1 비자로서 이제 있을 때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가 이제 그 워킹 퍼밋을 받고 하면은 일을 할 수, H1으로 오시는 분들은 배우자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연봉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레전트로 왔을 때 어느 정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지 이 정도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역시 이제 집세가 뉴욕은 많이 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집세입니다. 집세. 그 레지던트 이제 3년, 짧으면 3년, 뭐 4년 이렇게 하면서 어, 집을 이제 사는 것보다는 그 경우에는 이제 렌트하는 게 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을 사고 팔 때도 이제 세금이 생기고 또 이제 모기지를 해서 이제 돈을 빌려도 이제 첫 몇 년간은 거의 이자를 많이 내는 편이기 때문에 그 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3년 정도 있을 거면은 렌트하는 게 싸다고들 해요. 그리고 처음에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실 여유가 보통은 없으시기 때문에 렌트를 하는데, 그 렌트비가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좀 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지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끔 그 미국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전공의 노조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레지던트들이 집세로 돈을 너무 많이 낸다. 자기 받는 월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집세로 내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은 보통 최소 50% 이상이 이제 받는 돈의 반은 월세로 이제 나간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100% 그러니까 연봉보다 더 많이 이제 월세를 내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가족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좀 집을 큰 곳으로 가야 되시는 분들은 저도 한 70% 넘게 한 80% 정도를 이제 월세로만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크죠. 이게 이제 월세가 얼마나 비싸냐면은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원룸 여긴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딱 방에 침대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런 것도 아무리 허름한 데라도 뉴욕시 안에서는 월 천 달러 이상 나갑니다. 그거 한국 돈으로는 한 월세만 12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조그만 원룸에.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요. 침실이 이제 두 개가 넘어가면은 최소한 이제 월 2천 달러 이상이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오래된 그런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좋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은 새로 지은 건물은 월 3천 이상 나갑니다. 저도 그런 데서 있고요. 그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는 브루클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맨하탄은 이거에 한 거의 두 배 생각하시면 돼요. 보니까 그 같은 조건이면 굉장히 이제 월세가 진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뉴욕시에는 이제 주차하는 게 정말 힘든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할 때 일반적인 이런 집, 가정집 이런 걸 알아보다가 집 알아보러 다닐 때도 주차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반드시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은 아파트의 주차비가 보통은 뭐 첫 한 대는 무료고 두 번째는 한 달에 뭐 5천 원, 뭐, 뭐 많아봤자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한 대 있어도 그 돈을 내야 되고요. 보통 한 달에 주차비만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맨하탄은 이거에 또 두 배 정도 나가고요. 그렇게 추가로 또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싸죠. 이게 돈을 안 내면은 그 길거리에 이제 무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오는데 주차 자리 찾는 데만 막 30분씩 걸리고 또 멀리 돼서 걸어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차비가 또 이게 또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안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월세를 얻을 때 또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보증금으로 또 한 달치나 두 달치 월세를 또 달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이제 나갈 때 그 집주인이 이제 집 상태 보고 이제 그거를 까고 주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는 돈인데 또 복비가 있어요, 복비. 복비가 이제 그 리얼터라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인중개사 하여튼 그 소개해주는 사람들한테 소개비로 또 나가는 돈이 보통 있거든요. 보통 한 달치 월세 정도를 한 달치나 한 달 반 어치 월세를 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계약이 성사되면 이거는 못 돌려받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아끼고자 하면은 집세에서 아껴야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워낙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먹는 것도 이제 뭐 만들어 먹거나 사 먹거나 하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만들어 먹는 게 싸죠. 만들어 먹는 게 싼데 재료비가 미국은 그런 게 쌀 것 같잖아요. 재료비가 쌀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또 그렇게 싸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기는 한국보다 확실히 싸거든요. 고기는 정말 싸고 유제품, 뭐 우유나 뭐 이런 건 또 굉장히 한국보다 싸고 과일값도 한국보다 좀 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비싸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생선을 구하기도 힘들고 싸지도 않고요. 또 한국처럼 이렇게 생선구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생선은 그 한인마트 아니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멀리 가서 구해와야 되고
채소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채소가 구하기도 힘들고 한국보다 비싸고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채소도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비싸서 그것 때문에 식비가 올라가고. 이제 아무리 미국에 왔다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많이 만들어 먹고 싶은데 한식용 재료는 또 그 한인마트까지 가야 되고 또 이제 구하기 어렵고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굉장히 싸지도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 먹으면 더 비싸죠. 사 먹으면은 정말 이거는 한국에서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한 5천 원, 뭐 많아도 한 만 원 내면은 만 원 안쪽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점심으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싸게 먹으려면 사실 뭐 편의점 가서 이렇게 뭐 심지어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이런 거라도 이제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길거리에 파는 이런 푸드트럭 같은 거 그런 데서 이제 어 그 할랄 푸드 뭐 트럭 이래가지고 밥이랑 고기랑 뭐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볶은 거 파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싼 옵션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 동네 이렇게 와도 한 최소 6달러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000원? 아무리 싸도. 햄버거 세트는 한국보다 비싸요. 햄버거 세트가 한 10달러 이상 보통 하고요. 그 일반 식당에 가서 이제 먹겠다 그러면은 1인당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하고 이제 또 팁 추가되고 거기 또 세금 추가되고 또 좋은 식당 가면은 뭐 100달러, 뭐 500달러 뭐 이렇게 나온 데도 있죠, 1인당. 그러니까 외식비는 굉장히 비싸고 배달은 요즘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배달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되기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배달 전문점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일반 이제 식당 우리가 흔히 가서 먹는 식당인데 이제 우버나 이런 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파는 메뉴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식당에서 파는 가격만큼 내야 되니까는 일단 이제 그만큼 비싸고 배달비가 또 따로 붙고요. 배달비가 보통 한 뭐 3, 4달러 정도 이렇게 붙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리 또 배달비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전단지가 와도 그 배달 기사한테 팁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 팁을 또 따로 줘야 되고 또 이제 보면은 무슨 서비스 피 이래가지고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은 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네, 식비도 많이 듭니다. 그 뭐 제가 이제 그런 식재료나 이런 거 물가에 대해서 이제 찍어놓은 영수증들을 이제 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한인마트거든요. 한인마트에 갔을 때인데 요게 보니까 참치캔인 것 같네요. 참치캔을 4개를 샀는데 8.99 한 만 천 원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라면 4팩에 4.49니까 이제 여기 나중에 밑에 또 세금이 붙어요. 붙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비싼 거죠. 한 6천 원. 한국보다 비싸죠. 뭐 그럴 거야. 한식 재료 같은 거 뭐 이런 가격이 뭐 이렇다는 거고. 요건 코스트코에서 샀던 건데 코스트코는 싸죠. 코스트코는 이제 확실히 싸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보관하기도 그렇고 나 다 먹지도 못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제일 첫 번째 거 요거가 그 요거트가 아마 이게 아마 한 20개, 30개 뭐 이렇게 팩으로 있는 것 같은데 13.99니까 뭐 이건 좀 한국과 비슷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트 한 개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삼겹살 26.11. 삼겹살은 조금 비쌉니다. 한국보다.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기름도 너무 많고 이런 거 싸죠. 이렇게 코카콜라 제로 35개짜리가 10.69. 뭐 이거는 좀 싼 것 같고 수박 한 덩어리에 5.99. 뭐 이것도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싼 것 같고, 우유 1갤런이니까 이제 3.78리터인데 이게 한 3,500원? 우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싸죠. 요런 거는 싸고, 이건 또 서브웨이에서, 그 한국에 있는 그 같은 서브웨이인데, 서브웨이에서 이제 사 먹는 건데,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서브웨이도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싼 옵션 중에 이제 하나거든요. 이게 12인치짜리니까 이거 큰 거, 반 자른 거 말고, 그 큰 거에 이제 9.25달러, 여기 이제 세금 또 붙고 하니까 대충 한 12,000원? 그 정도 된 것 같고. 요거는 무슨 햄버거 가게 가서 먹은 건데, 햄버거 두 개, 그러니까 햄버거 한 개당 이제 10.49달러죠. 이거 세트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햄버거의 나라인데 햄버거가 의외로 많이 비쌉니다. 그죠?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미국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게 붙거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파는 맥도날드는 비싸요. 밖에 나가면 좀 싸더라고요. 요거는 동네 슈퍼에서 아마 샀던 것 같은데, 요거트랑 우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고요. 요건 배달해서 먹은 건데, 이게 이제 음식 이제 요거 한 개 가격이 대충 한 10에서 20달러 이제 사이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비싸지만 요 밑에 보시면 거기 또 세금 붙고 서비스비 붙고 또 배달비 붙고 또 팁 따로 줘야 되고 이러니까는 이제 결국 다 합하면은 이게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41.15면 될 것을 이런 것들이 붙으니까 실제로 제가 낸 돈은 53.91달러라는 거죠. 배달 음식이 한국에서 한 6만 원치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인마트에 딸려 있는 푸드코트에서 먹은 거. 떡만둣국 대충 한 10달러, 제육볶음 한 15.95. 어, 한국보다 확실히 비싸죠. 물론 양도 많이 주긴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교통비가 들겠죠. 그 뉴욕시의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도시보다는 확실히 잘 돼 있어요. 확실히 잘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한국의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뭐 그렇게 잘 돼 있지는 그런 데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잘 돼 있는데 또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게 편도에 2.75달러거든요. 편도에. 그한 3,000원 넘는 3,000원 정도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한국처럼 이렇게 환승이 뭐 갈아타면은 전부 무료로 탁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아니면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딱 한 번만 그 환승으로 이제 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굉장히 일단 교통비도 많이 들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가보시면 지저분합니다. 택시비는 어마어마하죠. 제가 여기 있으면 이제 택시는 너무 비싸서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이제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됐는데 편하기는 편해요. 요새 이제 앱으로 이제 지금 어디 있고 어디까지 가겠다 하면은 이제 그 가격을 미리 이제 정하고 그러면 이제 기사가 딱 앞에 데리러 오고 이래서 편하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기사랑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이미 앱으로 어디 갈지도 다 말해놨으니까.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5km 정도, 그러니까 제가 제 집에서 직장까지 대충 한 5km 정도 되는데 전에 한번 찍어보니까 한 20달러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또 이제 가격이 다르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요금에 익숙해져 있다가 택시비에 한국에 이제 저번에 한번 갔을 때 어, 해운대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길도 막히고 아니 그 지하철까지 걸어가기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15,000원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그 정도 거리를 탔으면은 제가 볼 때 뭐 몰라도 한 70, 80달러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택시비가 비싸고요.
기름값은 싸요. 기름값은 요즘도 한국에 기름값이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리터당 600에서 뭐 1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 뉴욕시라고 해서 기름값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뉴욕시 기름값이 생각보다 쌉니다. 요 정도 요즘 물가 요즘 가격이 딱 이 정도 해요.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그 일반 이제 휘발유가 2갤런당 2.19 0.9 달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도 같은 가격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갤런당이니까는 그 1갤런이 3.78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면 한 600 얼마 될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고급 휘발유 2데 갤런당 2.69니까 이것도 이렇게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 이제 한 1000원 안 한다는 거죠. 1000원이면 한 8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름값은 싸요. 기름값은 싸기 때문에 차만 있으면 사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기 차로 다니는 게 이제 쌉니다. 어, 디젤 값은 여기 안 나와있는데 디젤 값이 좀 더 비싸고 미국은 디젤 쓰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다 휘발유로 가고. 근데 또 이제 다리를 지나간다든지 터널을 지나간다든지 이런 거 통행료가 또 굉장히 또 비싸요. 어, 그리고 또 주차비도 되게 비싸고. 그 한국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광안대교를 지나가는데 1000원인데 그거 아깝다고 이렇게 막 가끔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뉴욕시 지도고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잖아요. 가운데 이제 맨하탄 뭐 화살표가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하탄이 있고 여기 브루클린 뉴욕은 이제 5개 보로로 있잖아요. 맨하탄,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여기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지나가는 다리 요렇게 색깔 있는 것들은 이제 이게 아마 다 돈 내는 다리거든요. 무료 다리들도 있죠. 브루클린 브릿지 이런 건 무료인데 예를 들면은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에 갈 때 요 터널을 이용하면은 싸거든. 빨리 갈 수 있거든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으로 좀 하이패스 같은 거를 이제 달았을 때 가격이 이제 한번 지나갈 때 6.9달러인가 뭐 그러니까 대충 한 9,000원 비싸죠. 그다음에 여기 베라짜노 브릿지 그 스태튼 아일랜드랑 브루클린 연결하는 요게 아마 15달러인가 편도에 15달러인가 그렇고 또 여기 보면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나가는 터널이나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나갈 때는 무료인데 들어올 때 또 15달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런 유료 터널이나 다리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은 그 가격도 굉장히 또 만만치가 않죠.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통행료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싼 거예요. 주차비도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인터넷에서 끌고 온 사진인데 이게 맨하탄에 있는 어떤 주차장의 가격표인데 다 이 정도 해요. 맨하탄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0분 주차하는데 13.5달러 1시간 주차하는데 30.4달러 그러니까 1시간만 주차해도 이미 주차비가 한국 돈으로 한 거의 4만 원 돈 나온다는 거잖아요. 3만 5천 원,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여기서 또 세금이 따로 붙고 뭐 또 여기 보면 18.375% 이제 파킹 텍스 돼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또 세금 붙고 또 뭐 또 추가로 뭐 분명히 뭘 더 붙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만 원 돈 1시간만 주차해도 그렇잖아요. 엄청 비싸죠. 24시간 주차, 이게 갈수록 싸지긴 하는데 하루 종일 주차하면은 대충 뭐 한 6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주차비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주차비가 이렇게 비싸니까, 어, 그, 그냥 길거리에 무료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면 주차비 때문에 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제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도 그 주차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안 준단 말이에요. 레지던트인데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그 지방의 이제 조그만 도시들은 주차 공간이 넉넉하니까 그 주차장을 레지던트들한테는 이제 그냥 무료로 주는 걸로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 병원들을 봤거든요. 그 병원 소개할 때. 그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 보니까 아, 이게 주차비가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저희 병원은 이제 주차장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근처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아까 그 맨하탄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00에 300 정도 이렇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 이제 또 뺑뺑 돌면서 주차장 찾아서 자리 찾아서 아하 그 시간 낭비하고 좀 그러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차를 만약에 산다면 아무리 뉴욕에 이제 교통이 편하다고 해도 가족이 있으시거나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시면은 차를 사시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 차 가격이 되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또 생각보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 외제차들은 다 이제 풀옵션으로 들어오는 거고 가끔 이렇게 기사 같은 데서 미국은 왜 이렇게 싼데 한국에서 오면 왜 이렇게 비싸지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차는 이제 그 옵션이 이제 깡통 옵션부터 이렇게 나오니까요. 한국에는 풀옵션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되게 싸 보이고 또 미국에서는 그거 외에 또 세금 그 차 가격 적힌 거에 또 세금이 또 붙는데 또 세금이 또 굉장히 많이 나가죠. 한 10% 이상, 1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깡통 옵션으로 사면은 뭐 이것저것 없으니까 또 한국처럼 옵션 놓고 하면은 결국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싸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는 확실히 한국보다 비쌉니다. 처음에 이제 오시면은 아무런 이제 신용 정보도 없고 외국인이니까 뭐 사고 기록도 없고 이제 운전면허를 미국에서 딴 지도 얼마 안 됐을 것이고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 차를 사서 조회해 봤을 때 중고차였는데 6개월에 3,000달러를 내라고 해서 좀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6개월에 3,000달러니까 한 달에 500달러씩 내라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내려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내진 않지만 그 보험료도 굉장히 그것도 이제 최소 옵션으로 들었을 때 그래요. 한국처럼 뭐 이렇게 대물 막 10억짜리 이런 거 넣는 그런 거 아니고 제일 싼 걸로 넣었는데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도 많고 그래서 또 차 굴리는 것도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휴대전화 요금은 싸고 인터넷은 한국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 휴대전화 요금은 이제 그 여기도 보면 한국에 이제 SK 뭐 KT, U 플러스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이제 4대 통신사가 있거든요. 버라이존,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메이저인데 이제 걔들 이용하면은 조금 비싸긴 한데 한국처럼 이제 알뜰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 알뜰 통신사로 하면은 이제 망을 빌려서 하니까 서비스는 똑같고 무제한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메이저보다는 이제 서비스를 좋게 주잖아요. 싼 가격에.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를 한 달에 25달러 정도면은 쓸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다 뭐 테더링까지 이제 무제한으로 되고. 전파는 좀 잘 안 터집니다. 전파는 왜 그런지 한국은 이제 어딜 가나 잘 터지는데 여기는 뭐 건물 안에만 대도시인데도 건물 안에 들어가도 안 터지고 저기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또 안 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긴 해요. 그 통신비는 이제 싼데 인터넷은 한국보다 확실히 비싸요. 한국에는 뭐 TV랑 인터넷이랑 뭐랑 뭐 집 전화랑 다 묶어서 뭐 몇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만 해가지고 제일 싼 거 100mbps 이런 거 해도 처음에 35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제일 싼 게 느린 게.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속도 올라간 기가비트까지 가면은 한 달에 80에서 90달러를 인터넷 요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세금 불포함이니까 추가로 또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TV는 저는 안 보는데 TV 채널을 추가하면은 TV는 또 이게 추가로 한 50달러 정도 더 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TV는 뭐 애초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너무 그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인터넷은 이제 그 가입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요금을 그 몰래 막 올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35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39달러를 받고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했더니 그 다음에 또 40 몇 달러 또 결국 49달러 세금 포함하니까 50 몇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리냐고 이제 다른 인터넷 회사로 바꿀 거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왜 미리 왜 올렸냐고 너네 네가 안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랬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대요. 항의 안 하면은 여기 인터넷 요금을 막 올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 수도, 난방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뭐 아파트에 따라서 수도료가 무료고 이런 데도 있는데 뭐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전기료, 난방비 뭐 이런 게 물론 한국도 아마 그죠? 이게 한국전력 이렇게 독점 공급자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독점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코네디슨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난방은 이제 내셔널 그리드라는 데가서 들어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뉴욕의 또 다른 지역은 코네디슨에서 둘 다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다른 옵션이 없죠. 그 정해진 공급자가 정해준 가격대로 내야 되는데 전기료는 좀 많이 비싸요. 전기료는 최소 이제 제가 있는 데서 월 100달러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 전기 히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에 이제 라디에이터나 이제 한국처럼 바닥에 이제 난방 온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난방이든 냉방이든 다 전기로 돌리게 되는데 보통 겨울에 이게 또 한국 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기 히터를 엄청 돌리게 되거든요. 추워서. 그러면 한 300달러 넘게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에어컨 돌리는 것보다 이제 그게 더 많이 나옵니다. 뭐이 정도 나오고 난방비는 꾸준하게 왜냐면 온수도 돌려야 되니까 겨울이든 여름이든 대충 한 50에서 100달러 사이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거는 난방비는 조금 한국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전기료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수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겨울은 확실히 많이 왜냐면 한국은 전기로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가 참 또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간단하게 비록 저희가 이제 의사로 왔지만 저희가 환자로 병원에 갈 일이 있잖아요. 이제 가족들도 이제 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 애들 이제 뭐 정기검진 받은 증명서를 안 떼오면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보통 의료보험을 이제 들어주죠. 저도 의료보험 몇 가지 이제 옵션이 있고 그거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가 내는 돈이 없는 걸로 이제 들긴 했거든요. 근데 비록 병원에서 일부를 내주지만은 의료보험이 공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짜가 아닌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제가 이제 받은 옵션 중에 저는 이제 무료로 되는 걸 했지만 그 중에 좀 더 이제 실제로 아플 때 혜택이 많은 그런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뭐 300달러짜리도 있고 500달러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월급보다 의료비가 더 많은 옵션도 있긴 있었어요. 뭐 2,000달러, 3,000달러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료비, 그러니까 그 보험이 하여튼 미국은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돈을 내셔야 되고 그 미국 의료보험 보면 이제 프리미엄, 디덕터블, 아웃 오브 포켓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프리미엄은 제가 이제
뭐 한 달이든 2주에 한 번이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는 돈을 프리미엄이라 그러고, 디덕터블은 이제 일정 금액 그 이상이 안 넘으면은 보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디덕터블이 만약에 1000달러인데 병원에서 청구한 게 500달러면 500달러는 제가 꼼짝없이 다 내야 되는 거죠. 아웃 오브 포켓은 그게 뭐 제가 1년 동안 아무리 병원에 치료를 많이 받고 돈을 제가 많이 내도 이거 이상은 안 내도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뭐 아웃 오브 포켓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기만 하면 사실은 그거에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그냥 정기검 제가 이제 의료보험을 들었잖아요. 그 정기검진은 무료. 그 다음에 아파서 가면은 갈 때마다 뭐 15달러. 뭐 아니면은 응급실을 가면은 응급실 이용비 150달러. 근데 그 정해진 돈만 내면은 그 외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제가 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중에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긴 날라오는데 그걸 보면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이게 어 제 애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그 이렇게 맞추고 이제 깁스를 한 건데, 그게 보면 약값이 27달러. 그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런 거 267달러. 그다음 응급실 이용비가 6,758달러. 참. 그다음에 이제 플루이드 맞았으니까 이게 또 한 148에, 테라피틱 서비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910달러. 그다음에 여기 또 마취하는데 또 500. 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을 청구를 했다 이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낸 돈은 150달러였거든요. 응급실 이용하면은 150달러면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고 상상해 보면은 좀 무섭죠. 예, 미국이 참 의료비는 정말 좀 문제가,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인가? 그 잘 모르겠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면 어쨌든 굉장히 살기 무서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문제인데 그 다 돈대로 가는 것 같아요. 돈대로 가고, 뉴욕시에서는 이제 프리케이, 그러니까 유치원 전 단계, 그러니까 킨더가르텐보다 그 앞에 학년부터는 공립은 그걸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만약 공립을 간다고 하면은 어 이제 학교에 따로 내는 그 뭐지? 그러니까 학교에 그 학비로 내는 돈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공립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공립을 다니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비싼 동네에 있으면은 공립을 가도 굉장히 좋은 학교로 가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동네가 비싸니까 그게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집값이 싼 동네는 뭐 또 그만큼 또 공립 학교가 또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학비는 무료인데 이게 또 사실은 학교에서 뭘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또 다 사야 되거든요. 준비물도 사라, 뭐 기부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뭘 내라고 그러는데 그, 그 실질적으로는 또 완전히 공짜라고 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사립은 뭐 제가 안 보내봐서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비쌀 것이고. 근데 만약 프리케이보다 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만약에 보내겠다 하면, 그게 한국은 무료잖아요, 그죠? 한국은 어린이집 보내는 게 무료인데 그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이집은 다 사설이니까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고, 가끔 병원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희 병원도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저는 직원이니까 직원은 공짜로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돈을 받더라고요. 또 비싸고.
그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있는 동네에서 쭉 알아봤을 때 제일 싼 데가 한 달에 800인가 900인가 내라고 그랬던 것 같고, 아, 조금 이 정도는 돼야 다니겠다 이런 데는 1100, 1200 한 달에 그 정도를 받아요. 그렇다고 한국보다 그렇게 오래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좀 황당하죠. 어린이집 비용이 진짜 많이 나갑니다. 또 좋은 동네에 좋은 어린이집은 2,000달러 넘어가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요 부분을 좀 미리 생각을 좀 하시고 오셔야 될 겁니다. 병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긴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얼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설명했지만 제가 설명하면서도 알고 되게 비싼 데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혼자 오셔가지고 먹고 살면 하면은 딱 그 월급으로 어, 저축은 못하고 먹고 살 정도의 어떤 그런 연봉을 받고 물가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가족이 같이 오고 혼자서 이제 벌면서 애들까지 있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땐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게 되고, 이 얼마나 아끼느냐는 뭐 집을 어떤 집을 구하느냐, 또 아까 어린이집도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아낄 수 있을 뿐이지 마이너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같이 오시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모아서 오시는 게 뭐 그래도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어느 정도 들겠구나 좀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고, 어, 뭐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미국에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좀 각오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 정도 어, 그렇게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